현재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한 번 정도 다룬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고 등기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짠 옷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치려면 잔금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잔금을 보낼 때 건설사에서 잔금을 보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면 분양을 샀다라고 하면 잔금 치를 시기가 되면 메일로 연락이 오거나 편지로도 보내곤 합니다. 또 이제 준공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금 보내고 또 잔금 보내는 기간 한 2개월 정도 있죠.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해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빠뜨려 먹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요거 올렸다가 팔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요 노블폼 통로에 저희 고객 집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측에서 투베드로 물건 하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잔금을 못 치른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급하게 올려보겠다. 그리고 제가 급하게 올렸죠. 그러고 나서 유닛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유닛을 확인을 했는데 이 유닛이 고층이긴 한데 퍼실리티 있죠. 보통 퍼실리티가 한 층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퍼실리티가 한 절반쯤 차지하고 절반은 유닛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닛이 퍼실리티가 들어있는 층에 옆에 붙어있는 유닛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콘도에 거주민들이 다 올라오겠죠. 2층은. 보통 콘도는 자기 층하고 퍼실리티가 있는 층만 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제가 7층에 사는데 15층 가고 싶다고 해서 누른다고 해서 못 갑니다. 딱 거기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층을 사게 되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 계속 판매를 하게 되면 손님 모시고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까지 다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럼 2층에 있는 물건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팔지 않기로 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판매를 하면요, 포장해서 판매를 하면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 확인을 해서 팔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항상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양을 샀을 때와 준공된 물건을 샀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용은 똑같으니까 분양으로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분양을 우리가 사게 되면 계약금을 내죠. 자, 그런데 이 분양 물건을 오픈한 지 초창기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3년이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계약금을 내는데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방콕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서 준공이 되게 되면 잔금을 보내고 짠 옷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고객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락이 오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죠.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놓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몇 월 며칠까지 잔금 보내고 등기 받아가라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세요 라고 메일이 왔다. 그럼 저한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받아보고 그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그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류상의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이 조금 다르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뭐냐면 태국 콘도는요,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가서 덜컥 잔금 보내고 서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집을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집을 인수를 받기 위해서 집 전체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태국 집주인들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를 놔놓으면 하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 업체가 실력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업체가 어떤 걸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거냐면 이 전문 업체들이 수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제대로고 그냥 검사만 하는 사람들이면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리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봐서 하자가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설사하고 시공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5년 후든지 6년 후든지 7년 후든지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비를 내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요 수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여야만 됩니다. 즉 하자가 있는 걸 알면 그걸 수리할 줄도 아는 업체여야지만 좋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원베드룸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00바 정도 나옵니다. 4,000바, 5,000바 나올 때도 있는데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번 와서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도 계약할 때 한 번짜리가 있고 2번짜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을 하시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보고서로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붙여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물, 수도 빠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그리고 타일 이런 것들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서 텅텅거리는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시멘트를 전부 다 안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일 많이 수리하면서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마룻바닥 끝부분의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드러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 하는데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바닥 평탄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레이저 쏴서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하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보고서로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대로 완성을 했는지 봐주는 게 2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보고서만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그냥 잘 됐다라고 해서 그냥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번째 와서 보는 겁니다. 물론 2번째 온다라고 해서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짜잘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5일 안에 다 완성되는 부분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냥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 와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다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건설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건설사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내라고 오면 당장 잔금을 막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달 반에서 2달 동안 잔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다른 데 있는 걸 회수해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잡는 게 요때 잡는 겁니다. 그래서 2차쯤 되고 나면 거의 완성되는 시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달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검사가 15일이다. 근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달 안에 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 안에 전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로 집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타이밍이 생기겠죠. 그렇게 잔금을 내고 그리고 등기를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등기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안 오고 못 받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검사가 왜 중요한가?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싼 콘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씩 넘어가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도들은 보증기간이 못해도 20년, 30년 됩니다. 아주 비싼 거는 평생 해주는 데도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는. 그런데 보통은 10년 넘어가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베드룸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이내 콘도들은 보통 1년입니다.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후에 인테리어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뭔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년 안에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들을 안 하고 이 부분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밖에는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고칠 때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1년 내내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1년 차 되는 기간 11월째나 10월째 그냥 한꺼번에 문제점을 다 확인해서 한꺼번에 고쳐야 됩니다. 보통 싼 콘도들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판매하기 전에 수리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60제곱미터 정도 되면 보통 한 7,000밭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7,000밭 정도 나온 거 아낄 거라고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뭘 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수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는 내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건설사에서 해주는 거 완벽하게 해놔야 자잘한 수리를 1년 AS 기간에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리를 안 하면요 3년 있다가 문제점이 나오고요 2년 있다가 문제점이 나오고 계속 문제점이 나옵니다. 벽도 우리가 봤을 때는 파손이 안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가 덥기 때문에 이 벽이라는 게 기둥 옆에 보면 내벽이 아니라 외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외벽은 쉽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진 났을 때 많이 부서진 것들이 전부 다 그 외벽이기 때문이에요. 내벽 안에 철근 들어가 있던 것들은 안 부서져요. 그런데 이게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없으면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내에 조금 갈라지는 거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무료로 안 그러면 그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나중에 결국은 팔 때 다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 6,000밭 7,000밭 아끼자고 하다가 몇만 밭 들고 심하게는 한 10만 밭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새 집 임대 받을 때 이제 막 완성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막 토닥토닥 공사하고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받을 때 요거 제대로 안 한 집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손한 게 돼버려요. 내가 파손한 적이 없는데 잘못하면 내가 파손한 게 됩니다. 벽 같은 건 괜찮은데 바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수리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만약에 마루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내가 파손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지하려고 하면 임대 받으실 때 새 집 들어갈 때도요. 보통은 1년 정도 지난 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준공되고 집을 산다라고 했죠. 이때 막 완성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나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한 건들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같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돈을 넣어야 된다. 11월 말까지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등기를 빨리 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때도 얘기를 잘 해놔야 됩니다. 요때도 등기는 미리 치되 수리는 계속 해주게끔 전부 다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를 쳤다는 건 이미 내 집을 받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전부 다 최소한 구두로라도 합의를 하고 그런 것들은 라인 같은 걸로 전부 다 증거를 남겨놓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공사가 만약에 등기를 치는 날 이후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건설사가 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들이 빨리빨리 해서 빨리 돈 들어와야 자기네들 돈 받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잔금 넣으라고 해갖고 잔금 넣으면 내가 빨리 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월, 3개월 지나갖고 하면 빨리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말고 오늘 한 가지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일요일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 등기 치기 전에 등기를 치고 나서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집검사를 하고 수리를 다 한 상태로 집을 인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년, 20년 해도요. 제대로 잘 고쳐 안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시 전부 다 고치고요. 소송 들어가고 돈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할 줄 모르면 모르는 채로 계속 지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데 투자용으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를 정말 잘하는 업체하고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에이전트하고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콘도를 찾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좋은 사람 찾는 게 여러분들 돈 버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